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네, 새벽에 자전거를 다 타고 잠을 자고 저는 지금 광화문 사무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끼는 후배의 결혼식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오늘 결혼하는 우리 이민주 씨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삶 되시길 빌겠습니다. 결혼하면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같이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잠정적 결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두 가지의 오늘장 한마디. 미국의 복원력이 뛰어나긴 뛰어나네 하는 것과 본질이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두 가지로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 시장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즉 해프닝이 채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 시간이 지나와서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큰일은 아니고 작은 해프닝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지금 채권 금리가 슬금슬금 제자리를 찾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분위기는 뭐 6번 금리나 뭐 7번 금리나 이런 분위기에서 점차 연준이 얘기하는 분위기로 슬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컨센이 두 번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점차 내려가면서 이제 절반 이하로 두 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채권의 심리가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이 채권 시장의 설레발은 보통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지금 2년물과 3개월물 금리는 올라가는데 반해서 장기물인 10년물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오늘 5bp나 떨어졌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안정되고 있으나 단기는 너무 많이 내렸다. 그러니까 단기가 내린 건 뭐예요? 제가 그래서 3개월 후에 이거 만기인데 3개월 금리가 이거 내렸어요. 진짜 신기해요. 했던 건 뭐냐면 당장 9월 달에 무조건 50bp 내릴 거라는 걸 프라이싱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네. 좀 설레발을 많이 쳤네.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도대체 이번 오늘 이제 복원력이 되게 뛰어난데 결국 미국 시장 한 주간에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자리예요. 우리만 홈씬 두들겨 맞았죠. 1번하고. 그죠? 그러고 1번은 우리보다 조금 더 복원력이 좋았고 우리는 더 얻어맞았고 아주 열받고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 나갈 우리 김준성 대표와의 대담에서도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갑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나가고, 하나의 박승현 의원도 오늘 주말 칼럼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동안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 내용은 뭐냐면 2분기와 7월 달 상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을 프라이싱 한 거예요. 금리 인하. 그러면서 쭉 올렸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다 써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시장을 딱 보니까 어때? 조금 비싼데?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조금 비싼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거 조금 비싸니까 조금 팔아야 되지 않겠어? 조금 정리할까? 이러는데 몇몇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죠. 뭐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든가 몇몇 뭐 시장을 잘 본다는 전문가들이 좀 비싸, AI 좀 과열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출구로 슬슬 나가고 있었어요. 출구로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경기 침체 가능성의 신호가 딱 뜬 거죠. 근데 그걸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계속 얘기했어요. 한 달짜리로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에서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일종의 시그널 뜬 거 아니야? 그렇지, 시그널 뜬 거 같지. 자, 행동해야 돼 하고 딱 하니까 일단 경보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출구로 달려들기 시작했죠. 근데 일부 사람들이 출구로 달려드는 과정에서 시그널과 일종의 경보음들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보음을 뜨니까 또 다른 안전장치들이 삐삐삐삐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야?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야 이런 신호음이 뜨면 우리도 빨리 탈출해야 돼 하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경고음이 사이렌으로 바뀌었고요. 사이렌이 커지니까 여기서 저기서 사이렌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사이렌이 막 터지니까 마치 불난 것처럼 소방호수가 빵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막 물이 불 끈다고 물이 막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불은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불은 안 났는데 경고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이렌이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니까 소방호수가 터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불은 없었다. 이게 이번 시장의 해프닝 같은 일인데 구조적으로 왜 이러냐? 다음 주에 이제 김정은 대표하고의 대담에서 얘기가 되지만 손절매를 계속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걸어놨단 말이에요. 어떤 신호가 나오면 레인지에다 이렇게 가둬놨단 말이에요. 헤지 펀드라든가 시스템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가둬놨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돌아가도록. 우리가 보니까 한 95%, 98%의 확률로 이 안에서만 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딱 이렇게 했는데 양 끝자리에다가 특별히 이번에는 푸드 옵션일 가능성이 높죠. 대기를 박아놓는 거지. 정찰병을 놔두고 이게 건드려지면 이거 큰일이니까 이때는 우리 포지션을 해체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서 엔화가 갑자기 반신반의하던 참에 금리를 올렸고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신호음을 세게 주면서 이 양쪽 극단에 있는 것들을 건드린 겁니다. 푸드 옵션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쉬를 이루면서 야 팔아 이렇게 된 거죠. 팔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은 보건력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은 제자를 찾았는데 말이죠. 수급층이 얇았던 아시아 쪽은 아주 거덜이 났던 것이죠. 일본 12%가 말이 됩니까? 이거 나중에 돌아보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와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러냐? 수급층이 얇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뒤집어 보면 지금 채권이 제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은 뭐냐면 이제 받았던 충격들이 소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도 심리 영향에 굉장히 노출되고 약했던 존재인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시장의 어떤 트리거 역할 중에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었는데 트리거 역할을 했던 반도체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는 떨어진 후에 완벽하게 회복을 못했어요. 이번 주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주초 대비로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빠진 것이라든가 반도체 지수 고점 대비 빠진 걸 봐서는 덜 회복했습니다. 결국 반도체는 현재 자기네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실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TSMC를 보면은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아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시아 수급이 어떻게 복원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워낙 이제 강세로 접어들면서 1370원 깨지고 1365원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뭐 엔화가 강세였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반응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자체 수급이 너무 얇아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복원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 현재 상황들, 복원이 되고 있는 현재 분위기를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털릴 거 털리고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외국에 했던 것도 레버리지 빨리 치워버려. 이랬던 거에 이제 괜찮아지니까 다시 넣을까? 가격도 많이 싸졌는데 그리고 환율도 올라갈 것 같은데 통화도 강세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다시 돌아올지 여부가 이번 주 한국 시장에서는 최대 관심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중국의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 0.5% 상승했고 전월비도 0.5% 상승했어요. 자, 이 부분은 중국의 일종의 지렛대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홍콩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중국이 좋은 모습을 보이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반도체 등의 중간재를 중국에 많이 파는 입장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에 반응할지 여부를 봐야 되겠고 그러나 전적인 반응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0.8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2라서
조금 개선되는 듯도 하긴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이니까 아직 완전한 구조적 회복은 아닙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22개월째 연속되고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도 뭐 회복은 안 했었는데도 외국인이 샀던 거니까, 자, 이 부분이 이번 주 한국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저 이제 결혼식에 가야 돼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못하고, 오늘 주말 한 주를 보면서 복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였다. 그리고 야, 이게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도 이 트리거를 건드리는 일이 이번만이 아니고 또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자주 있지는 않겠죠. 이게 한번 건드려졌기 때문에 또 AI로 이럴 때 요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과거에 이제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요건 요렇게 해야 돼 하고 조건값을 넣어 두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어찌되었거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니까 조건값을 넣어주는 대로 행동하죠. 전후 좌우 살피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기계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위기 때 현금을 가진 자가 굉장히 위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가치 장기 투자자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 최근에 제가 저희 고객 파트너들께, 그 투자 파트너들께 보내드렸던 편지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편지에 썼습니다. 혹시 편지함을 드려보신다면 여러분 편지함에 제 편지가 주초와 주중에 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날씨가 여기 나오는데 너무 덥고, 지금 여기도 에어컨을 안 튼 방이라서 그런지 막 땀이 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사실 이거 2008년부터 타던 자전거라서, 그리고 한 번에 뭐 1300km도 타고 이랬던 사람이라 뭐 200km는 그렇게 저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고, 체력을 유지하려면 요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거라는 점 걱정해 주시는 분들께 운동도 밤새 자전거를 타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속초를 가면 껌 사러 속초가 해도 그렇지, 껌이나 속초에서 껌이나 사갖고 오자, 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안녕.